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조한창 0표 혹은 3표. 뭐냐면 얘네들이 중앙일보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조한창이 등을 돌린다, 딴짓을 한다 그러면 김복현, 정영식, 김영두 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저로 넘어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0표가 나온다 할 때 또 인용이 된다. 그리고 3표일 수도 있다는 건 조한창 재판관이 원칙대로 한다면 본인까지 3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4표라고 봅니다. 정현식을 빼먹었어요. 정현식 재판관도 나름의 카르텔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보수 성향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4대4라는 건 좌파 쪽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렇게 4명을 칭하는 것이고, 근데 언론을 보면 지금 정영식은 빼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5대3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희망 고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조한창 재판관은 65년생으로서 연수원 18기입니다. 사법연수원 18기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영배, 정성호,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조한창 재판관은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엘리트 코스의 판사.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조한창 재판관의 뒷 배경, 과거를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좀 많이 화려하지만 암울한 면도 있다. 자,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서 서울고등법원 판사. 지금 알다시피 문영배나 이런 것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한창 재판관은 고등법원 판사를 거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입니다.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역임한 최고의 엘리트 판사예요. 근데 여기서 왜 법원장이라는 스펙이 없을까? 뭐 대법관 이런 스펙이 왜 없을까? 자, 보시면 행정법원의 수석 부장판사를 할 당시에 홍진당 관련 재판으로 억울하게 이 사법농단으로 엮여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게 됐고요. 이후에 김명수라는 대법관놈, 문재인이가 꼽아놓은 이 낙하산 김명수라는 놈이 들어온 다음에 계속해서 조 판사는 물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만 해도요, 김명수, 문재인 하에 물을 먹었다라는 것만 해도 조한창 재판관이라는 분에 대해서 각자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조한창 재판관에게 물을 먹인 김명수의 사법부에서 결국 사직서를 내고 법무법인 도울이라는 곳에 대표 변호사를 하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무려 3번이나 대법관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헌법재판관으로 발탁이 된 분이라는 거예요. 또 원래는 기수가 이 18기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소장을 시키려고 했지만 이 민주당 놈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이 돼버리고 문재인의 고조 할배인 문행배가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신임을 얻고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분이 바로 조한창 재판관이고, 이런 뒷배경 플러스 현재 이 압도적으로 우파 쪽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을 할 가능성은 거의 0%다. 앞으로 이분이 65년생이니까 활동할 시간도 많고, 그런데 뭐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면서까지 또 보수의 민의를 묵살한 채 이재명 편을 들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한창 재판관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요, 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시다가 김명수라는 놈에게 무지막지하게 밟혀가지고 법원장도 한번 못 해봤고, 어디 물을 뭐 한두 번 먹어봤습니까? 남들보다 스펙이 딸려서 물을 먹었겠어요? 스펙으로 따지면 이 문행배, 이재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건 쓰레기고, 하늘과 땅 차이에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또 고려해봤을 때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뭐 해줄게 저 입만 열면 거짓말 집단인데 이따위로 조한창 재판관을 회유해서 넘어간다? 어불성설이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울면서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의 정말 짓밟혀서 사직서를 내고 변호사를 할 때 자신을 3번이나 대법관으로 임명하려고 했고 또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게 해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배신을 때리고 인용을 한다? 촛불이 무섭다? 촛불 진영보다 우리 우파에 지금 조직력 있는 세력이 눈이 있으면 뻔히 보일 텐데 월등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파의 민심을 묵살하면서까지 이재명 편을 듣는다?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언론에서 떠드는 민주당 쪽에서 떠드는 그런 말에 의하면 조한창 재판관이 평의를 할 때 이분이 말수가 적나 봐요. 말이 없으니까 지금 조한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게 아니냐.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조한창이 인용 쪽으로 결국 손을 들 것이다. 이런 미친 소리라고 자빠졌던데 이것 또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고 최근 조한창 재판관이 내린 결론을 보시면요. 100% 우파 쪽에 손을 들고 있다라는 거. 자, 2가지 사례만 들어볼까요? 한덕수 국무총리. 이게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관이 돼 있는 탄핵 심판 재판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도 각하, 이진숙도 기각. 전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무슨 개벽다기 핥아먹는 소리라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희망 고문을 하든지 말든지 좌익들 니네들은 지들 알아서 하라고 내비두고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조한창과 문영배하고는 스펙 이거 비교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고조할배인 문행배가 민주당에 의해서 소장을 맡고 있고 핵심은 문행배와 같은 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스펙과 커리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문재인에 의해서 김명수에 의해서 발표왔던 그래서 결국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했던 조한창 재판관이 뭐 때문에 이재명 편을 좌파 편을 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왜 한덕수 총리와 이진숙 재판에서 우리 우파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쉽게 또 합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때 정계선이라는 인간 혼자 인용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대1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정계선은요, 정말 명실상부한 안면몰수 이재명의 민주당의 하수인입니다. 왜?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서부지방법원장을 하면서 공수처의 이 불법 영장을 발부해준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즉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대통령의 몫이 3개고 대법원장 몫이 3이고 국회의 몫이 3이잖아요. 그럼 민주당 몫으로 정계선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당 몫으로 들어간 분이 조한창. 그럼 1명이 남잖아. 3명 중에 나머지 1명. 즉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이라면 마은혁이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원식이와 민주당이 역심을 품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마은혁이는 여야 합의가 안 된 놈이에요. 추천이 안 됐다고. 한마디로 합의 안 된 놈인 마은혁을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놈들이 지금까지의 이 관행을 무시해버리고 3명 중에 2명을 이재명 편으로 다 꼽아 제끼겠다 하다가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라고요. 자, 조한창 재판관이 딴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3표가 아니라 김영두 재판관까지 총 4명은 확보가 된다. 즉 법조계의 바운더리라고 하죠. 딱 그 틀 내에서 그들만의 리그, 쉽게 얘기하면 보수 성향의 이 4명, 김복현, 조한창, 김영두, 정현식 이 엘리트 판사들이 봤을 때 굳이 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런 인간들 판사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좀 더 저급한 표현을 써보자면 이 깜도 안 되는 인간들을 우리가 왜 상대하느냐. 그리고 이재명의 본질이 다 드러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인 민주당 이재명 편을 들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들으려면 진작에 들었지. 한마디로 저들과 좌익들과 손을 잡을 이유는 없다.
반대로 좌익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익들하고 틀리게 그냥 무턱대고 희망 고문에 휩쓸릴 이유도 없고 그렇게 또 저도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어요. 특히 이 방식이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러브콜이 들어와도 난 안 해. 유튜브로 해야지 바른 말하지. 내가 정치권에 기어 들어가 봐야 초토 아닌 놈이 들어가 봐야 똥구멍 주름 개수 세지 않으면 무슨 날벼락을 맞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역경을 딛고서라도 이거를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나면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거지 어떤 정치인 개인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어떠한 명분 때문에 지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표는 한 가지라고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을 잘 돌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시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 재판관들, 그렇죠? 역사에 역적으로 남은 재판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일원이라든지 김세윤이라든지 이정미라든지 이런 것들.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재판관들을 갖다가 역사에 기록될 역적이 될 것인지 영웅은 아니죠. 정상적으로 재판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지금 김복형, 김영두, 조한창 이렇게 했지만 플러스 정현식을 빼먹고 있다. 그래서 마치 5대3 좌파 쪽이 유리한 것처럼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들 때려 잡아야 된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죠. 한덕수 선거 때 보니 정현식, 조한창 절차를 중시하고 김복형은 위법 여부 엄격하게 판단했다. 그래서 깜도 안 되는 놈, 이 문재인의 고조 할아버지, 문재인 백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고 있는 이 문행배가 무릎을 꿇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 세 분, 플러스 당연히 같은 편으로 봤던 정현식 네 분에 의해서 무릎을 꿇고 선고를 내렸다. 이것도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마은혁 없는, 이거 마은혁이라는 놈은 자꾸 왜 끼죠? 이거 부장판사밖에 안 되는 놈인데. 지방법원에 부장판사밖에 안 되는 놈이에요. 아무튼 살인체제에서 지금 선고일이 잡혔고 헌법재판소 주요 재판에서 100% 판단 일치는 없었다. 그렇죠. 그 한 놈이 누구야? 정계선이가 깽판 놓고 있는 거예요.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그 인간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행배 이런 것들, 정정미, 이미선 이런 것들 때문에 각하가 나올 확률은 없지만 기각이 나온다. 7대1 스코어가 한덕수 국무총리 이 탄핵 심판 결과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7대1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탄핵이냐 기각이냐 인용이냐인데 지금 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보수 진영의 김복현, 조한창, 김영두, 정현식 이런 분들이 딴맘만 먹지 않는다면 딴맘을 먹을 수가 없을 논리적인 제가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내 표만 국권이 된다면 4대4라도 기각이 나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가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뭐 희망 희로를 돌리던 이런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의 무죄 선고도 받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8대 떡 난 것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끝난 게 아니다.